이 가운데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부터 가장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번 주 FOMC 일정 그 주간에 들어섰습니다. 자, 어떤 관전 포인트를 주실지 궁금한데요. 전문가님. 예, 제가 이번에 그 CPI 발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2달 만에 매수 사인 드린다고 그러고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10%가 넘게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온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12월 달에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, 0.75 못할 거다 12월 달 그런 데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커져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FOMC가 실제로 눈앞으로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.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올라간 부분에서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은 PC가 이제 전월비 6.2%, 근원 PC는 5.1%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가 5.2였어요. 그러니까 예상치랑 거의 비슷했습니다. 사실상 PC가 뭐 이런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지는 않고요. 단지 이제 그 건축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택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10%가 넘게 빠졌어요. 한 달 만에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냉각 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모기 지론이 지지난주에 7.2%였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주택 부분은 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건설 부분도 상당히 이제는 좀 꺾일 걸로 봐야 되겠죠.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부분도 꺾이게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소비가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는 호재거리로 지금 인식이 좀 되고 있죠. 이제 경기가 뭐 둔화될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은 찍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호재가 되는 것 같고요.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달에 0.75% 인상 확률, 그 자연 스텝 확률을 40.6%로 보고 있고 0.5%는 51.4%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시장의 기대는 0.5% 쪽으로 무게가 이제는 기울어진 것 같고요. 파월이 이제 아마도 성명서에는 12월 달에 얼마나 인상할 건가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아마 들어있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 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테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은 저는 요번에 이제 잠깐 차트 보시면은 S&P 500이 며칠 좀 쉰다 할 때 저는 좀 쉬어갔으면 좋겠어요. 이대로 쭉쭉 올라가면 너무 또 이제 제가 목표치를 4,000에서 4,100 사이라고 그랬는데 금방 가버리거든요. 그래서 좀 쉬었다 간다면은 어쨌든 그 지금 4,100 부근에 200일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4,050 정도, 이 정도가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. 이번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S&P 500이 보시면은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요. 또 100일선에 딱 걸쳐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중요한 매물대랑 지금 겹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쉬어갈 만한 이제 구간이고, 쉬어갈 때 조금 이제 급하게 쉴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다고 보여요. 그래서 피로감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잡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,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갭 메우기가 지금 됐습니다. 갭 메우기 이후에 웬만하면 쉬어갑니다. 이런 데서.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안 가는데 우리 시장 혼자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경계감을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 정도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뭐 이제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EU 쪽에서 2035년부터 27개국 회원국 내연기관 판매 금지 방안이 27개국이 다 합의를 했어요. 그래서 요거 이제 법안을 만들 거고요. 법안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걸로 봐야 되겠죠. LG 쪽이 전장사업부가 또 2분기 연속 흑자 달성됐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뭘 또 의미를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쪽이 생산 차질이 확실히 완화가 됐다. 인포테인먼트 쪽이 많이 납품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오히려 관련주들이 괜찮겠구나, 실적들이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. 폴란드 원전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오늘 원전주들 보게 되면은 그다지 뭐 큰 어떤 하락은 없죠. 그게 이제 한국하고 2단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력 의향서를
체결할 걸로 보기 때문에 하단 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려면은 뭔가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하방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. 또 러시아가 그 흑해 곡물 협상 참여를 중단한다는 뉴스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보면은 곡물주들이 올라가는데요. 곡물주들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. 물려 계신 분들 오히려 이번 구간을 좀 탈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삼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,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오히려 좀 안 빠지죠.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뭐 러시아가 이렇게 하더라도 정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주식시장에 좀 쌓이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. 어쨌든 곡물주들은 좀 단기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관심 섹터는 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. 2차 전지, 조선, 자동차, 반도체, 방산, 신재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곡물주